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결혼 5년 차인 제게는 어린 딸과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으로 사이는 괜찮은 편이에요. 벌써 결혼 생활한 지 5년이나 지났다 보니 더 이상 신혼의 설레임은 없기도 하고 이제는 자식 때문에 산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꽤 잘 맞고 사이 좋은 부부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취향이 전부 다름에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서 그런지 별로 싸우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 남편과 저는 닮은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더 많은 부부이구나 싶어요. 세세한 취향 같은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제일 겉으로 보이는 가정 환경부터 차이가 났거든요. 저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단둘이 살며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애초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엄마가 홀로 저를 키우셨을 때에도 너무 어려서 사정은 잘 몰랐지만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젊은 과부가 되어 혼자 딸을 키워야 했던 엄마는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몇 년 만에 직접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즈음에는 엄마는 한평 남짓한 가게를 가지고 계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가게를 사랑방 삼아 엄마의 가게로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시던 일은 다름 아닌 젓갈 장사였어요. 원래 직원으로 일하실 때는 생선 가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곳에서 남는 생선이나 해산물들로 직접 젓갈을 담아 먹곤 했었거든요. 어차피 못 팔면 버려야 하는 생물들이라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나눠주시고 헐값에 내주시곤 했는데 그걸로 저희 엄마가 젓갈을 담았던 거죠. 생물이다 보니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힘이 드니까 썩혀 버리기 아까웠던 저희 엄마가 오랫도록 먹을 수 있게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방식으로 젓갈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젓갈을 만들어 직원들과 나눠 먹고 가끔 단골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셨는데 그게 아주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시장에서도 젓갈 파는 가게는 꽤 있었지만 저희 엄마 젓갈처럼 맛있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이 좋은 손맛을 왜 썩히고 있느냐며 한마디씩 거들었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반응에 직접 젓갈 가게를 차리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젓갈을 담아 팔며 저를 열심히 키워내셨죠. 엄마가 장사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저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방도 하나 없는 좁은 단칸방에서 발 뻗으며 신발장이 닿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엄마가 가게 일로 돈을 버시면서 조금씩 집도 넓혀가고 저희 집 형편도 숨통이 트여갔죠. 다행히도 엄마의 젓갈 맛이 소문이 나며 장사는 점점 잘 되어가고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나 저희 엄마가 쓸데없는 사치를 하며 살았던 것 아니었어요. 장사가 잘 되며 더 이상 돈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저나 엄마는 어려웠던 시절을 늘 기억하며 지냈거든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대학에 가야 할 의미를 별로 찾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요리사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손맛 좋은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음식하는 걸 좋아했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저는 일찍이 제 힘으로 돈을 벌어 저만의 작은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리학과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찍이 사회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20살 나이에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껏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고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같이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사이였어요. 그 당시 남편은 대학생이었고 저는 일찍부터 일을 해서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용돈벌이를 하느라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머리가 어찌나 없던지 늘 실수 연발인 알바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속도 터지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공부하는 학생이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직접 용돈 벌겠다고 하는 게 기특해 보여서 자꾸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동갑내기 저희는 금세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 후로 친구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저희 사이가 언제까지고 좋은 친구일 줄만 알았는데 남편이 제게 마음이 있었는지 어느 날 취직을 했다며 축하하는 자리에서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만난 저희는 20대 후반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30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로 연인으로 오래 알고 지냈던 저희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몰랐네요. 그렇게 드라마 같았던 저희의 연애는 결혼마저 평범하지 않았어요. 학벌이며 성격이며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랬던 건지 결혼 허락을 받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거든요. 뭐? 대학을 안 나와?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대학 문턱도 안 받고 세상을 사니? 더구나 우리 집은 죄다 공부 잘해서 못해도 대졸인데 대학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도 최소한 대학은 나왔어야지. 너는 남들 공부할 때 안 하고 놀았니? 아니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왜 대학을 안 나왔어? 제가 공부에 별로 뜻이 없어서요. 굳이 의미를 찾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학벌에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서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세상 천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대학에 안 가겠다는 걸 허락을 하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뭐 너희 엄마도 대학 못 나왔겠지. 그러니까 딸 자식도 대학을 가던 말던 신경 안 썼겠지. 안 그러니? 그래서 너희 엄마는 뭐 하시니?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직접 젓갈을 담아서 파시는데 10수년간 해오셔서 단골 손님도 많고 보람있게 지내고 계세요. 뭐? 시장? 젓갈? 내가 지금 똑바로 들은 건 맞니? 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온 애가 젓갈 파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그니까 지금 나더러 시장 바닥에서 젓갈 파는 옆에 내랑 사돈 맺으라 이거냐?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황당해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저희 집 사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한 건 아니었고 제 꿈을 위해 노력했기에 저는 대학 대신 얻은 게 많다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었던 것이 사실 남편의 집안은 다들 학벌이 좋았거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저를 반대하시는 시어머니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남편도 대학을 나왔고 남편의 형님은 대학원까지 나온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저와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의아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서로를 사랑했고 결혼까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시기에 저나 저희 집안은 절대로 당신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니 반대에 부딪혀야 했지만 그럼에도 쉽게 헤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결혼을 할 자신이 없었지만 남편이 어떻게든 자기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며 저를 붙잡았거든요. 정말 미안해 은주야. 나도 엄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 내 뜻에 따라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설득시켜 볼 테니까 나 믿고 기다려줄래? 우리 그동안 잘해왔잖아. 분명 이번에도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머니가 나를 끝까지 반대하시면 그때는 어쩔 건데? 그래도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엄마도 지금은 반대하셔도 결혼하고 나면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냐며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설득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던 저는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낸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다 인정해 주실 거라는 남편의 말과 달리 저희의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절대로 인정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애초에 저를 반대하신 이유가 제가 고졸이라는 것과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젓갈 장사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시어머니 생각도 변할 리가 없었던 거죠. 그 점을 간과했던 저는 결국 벽을 넘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끝없이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이것밖에 못하니? 공부 안 하고 음식했다고 하길래 살림은 좀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너는 너희 엄마한테 뭘 배운 거니? 네 엄마는 뭐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챙길 줄도 몰랐다니? 죄송해요, 어머니.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잘해볼 테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세요? 어디가 마음에 안 드냐고? 너는 그걸 일일이 말해줘야 알겠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 다! 이래서 집안 수준을 맞춰서 사람을 들여야 하는 건데 말이야. 애초에 수준이 맞지를 않으니 말이 통할 리가 없지. 척하면 척하니 알아먹지를 못하고 매번 이 모양이니? 내가 속이 안 터지고 배겨? 하여간 배운 것도 없는 애가 대체 뭘 할 줄 알겠니? 너한테 기대를 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야. 제가 미우셨던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구박하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저를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셨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보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제 노력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냥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는 형님과 제 사이 또한 무척이나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졸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것에 비해 형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 의사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눈에는 두 며느리가 더더욱 비교가 되셨겠죠.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딴 냄새나는 걸 들고 와! 들고 오기를! 아유 냄새야. 벌써 온 집안에 냄새 다 퍼졌네. 쇼파에 베면 어떻게 하려고. 야, 너 진짜 이거 비린내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그냥 형님이 저번에 궁금해하시길래 드셔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뭐? 너 지금 큰애 주려고 저거 냄새나는 걸 가져온 거라고? 아이고 기가 막힌다. 야, 너는 큰애가 정말로 니네 집 젓갈이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괜히 너 불쌍해서 그냥 지나가듯 한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냐? 걔가 어떤 집에서 자란 아이인데 젓갈 같은 걸 먹겠니? 됐고, 큰애나 우리나 니네 집 젓갈 먹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저 더럽고 냄새나는 거 얼른 갖다 치워. 큰애 앞에 이딴 걸 내주려고 그러냐? 네가 우리 집 수준을 뭘로 보고 네가 젓갈 담근다고 우리 큰애도 그 정도 수준인 줄 아니? 아주 내 손으로 다 내다 버리든가 해야지. 시어머니는 젓갈을 들고 온 제게 갖은 구박을 하며 저희 엄마가 힘들게 담은 젓갈을 버려버리려고 하는 듯 얼른 갖다 치우라며 난리였습니다. 시어머니야 저희 집 젓갈 이야기만 들어도 무시하는 걸 알다 보니 애초에 드릴 생각도 없었지만 전에 형님이 드셔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때문에 챙겨왔던 건데 시어머니는 형님이 젓갈을 먹을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갖다 버려야 하나 싶던 그때 그 상황을 뒤늦게 목격한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셔서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저희 집 젓갈을 꼭 먹어보고 싶다면서요. 아주 맛있겠다고 하셨죠. 엄마 동서 젓갈 가져와 줬구나. 무거웠을 텐데 고생했겠어. 아니에요 형님. 고생은요 무슨.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근데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가 형님은 이런 거 안 드신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러셔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걸 버리긴 왜 버려. 아유 이건 냄새나서 안 된다. 네가 둘째 제가 불쌍해서 한마디 해준 모양인데 저 눈치 없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진짜로 젓갈을 들고 왔지 뭐니. 그래서 내가 너 보기 전에 치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탁한 거 맞아요. 제가 먹고 싶어서 동서한테 부탁한 건데요.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네가 뭐하러 그런 부탁을 해? 네가 괜히 착해서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못 지나쳐서 그러는 거지? 안 그래도 나도 네가 대놓고 싫다는 소리 못할까봐 내가 알아서 하려고 했다. 이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큰애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얘 뭐하니? 저 냄새나는 거 안 치우고. 어머니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어머니가 그러세요? 제가 부탁한 거 맞고 저는 젓갈 냄새 싫어하지 않아요. 다 먹는 음식인데 치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너는 괜찮다고? 아휴, 네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지. 이런 게 괜찮을 리가 있나? 아니, 네 수준이 있는데 네가 이런 걸 먹기나 하니? 젓갈이 뭐 어떻다고요? 저도 젓갈 좋아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저희들 보고 수준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요즘에야 소금이 별로 귀하지 않으니 젓갈을 흔하게 먹지만 옛날에는 젓갈이 임금님도 드시던 귀한 음식이었는걸요. 그 비싼 소금을 잔뜩 담아 절여 먹는 음식인데 얼마나 고급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이라 유산균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왜 젓갈을 무시하고 타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젓갈 담그는 우리 집을 무시하고 매번 저를 무시하곤 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형님은 늘 제 편을 들어주곤 하셨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와 달리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며 제 속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저는 그런 형님이 참 좋았고 늘 감사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존재였죠. 아마 형님마저 저를 무시했더라면 제 시집살이가 더 녹록지 않았을 텐데 그런 형님이 계셔서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참 좋은 분이셨고 직업이며 집안이며 인성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완벽한 분이셨지만 그런 형님에게도 고민거리는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형님이 오랜 기간 동안 불임으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듣기로는 형님도 아주버님도 아이를 무척 좋아하시고 두 분 다 여유가 있으시니 자녀 계획도 많이 세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금방 아이를 낳아 기르실 거라 생각했지만 형님은 몇 년 동안이나 임신 소식을 듣지 못하셨어요. 심지어 형님 본인이 의사인데도 이유 모를 난임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야 했죠. 그래서 큰애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니? 네, 이번에도 아닌가 봐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가 않네요. 아유, 어떻게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을까? 네 나이도 벌써 40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이 사람 괜히 더 스트레스 받아요. 어머, 그러니? 내가 참 주책이다. 내가 니들 앞에서 괜한 소리를 했구나. 아니, 나는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 걱정이. 나야 뭐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만 나보다야 니들이 더 기다리는 소식 아니냐. 큰애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자기는 외동이나 외로웠다고, 니들은 아이들 많이 낳아 기르고 싶다고 그랬었잖니.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한지 꼭 그랬으면 싶었는데. 그 생각은 여전하기는 한데 쉽지 않네요.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문제야 없겠지. 너나 우리 아들이나 둘 다 건강하고 모자랄 것 없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니? 아이고, 나도 그래서 더 답답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시는 건지. 정작 애가 필요한데 생기지도 않고 엄한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나 모르겠다. 아유, 천지신명님도 너무하시지. 우리 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구실까 몰라. 순서로 생각해도 여기가 먼저이고 부모 노릇을 하더라도 이쪽이 더 잘하겠구만. 기다리는 집에는 애가 안 생기고 엄한 집에서만 애가 낳네. 예, 너는 네 형님보다 먼저 임신해서 좋으냐? 어? 네 형님이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네가 먼저 임신을 했어? 죄송해요. 형님 죄송해요. 형님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눈치도 없이. 에이, 사람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임신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하면 그만이냐? 미안할 거면 애초에 미안할 짓을 하지를 말던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동서가 임신한 건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동서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야, 동서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동서 때문에 임신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동서 임신 축하해. 동서라도 임신한 게 어딘가 싶지. 내가 동서 탓할 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괜히 눈치 보거나 마음 쓰지 마.
형님은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제가 그런 형님보다 몇 년이나 일찍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형님은 저희 아이의 탄생을 무척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형님보다 먼저 아이를 가진 것이 형님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형님과 달리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 소식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리 두 며느리를 비교하고 차별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형님의 임신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제가 임신한 것을 가지고 새치기를 했다느니 하시며 축하는커녕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낳고 몇 년 지난 어느 날 형님이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려주셨던 거죠. 형님 나이가 벌써 40이 되다 보니 마음이 급하셨던지 그 사이 형님은 자연 임신을 기다리시다가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실패하시고 거의 포기 상태이셨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셨던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형님의 임신 소식에 식구들은 모두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또한 형님이 잘 되기를 바랐던 덕에 그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죠.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드디어 좋은 소식 찾아왔네요. 저는 형님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고마워, 동서. 나도 거의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소식이 찾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가족들 모두 축하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도울 일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큰 도움은 안 돼도 형님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래도 제가 먼저 고생해봤으니까 조금은 낫지 않겠어요? 정말이야, 동서. 동서가 도와주면 나는 너무 고맙지. 안 그래도 나도 엄마 되는 건 처음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서 이 나이에 첫 아이 임신했다고 그러는지 걱정만 많네. 책을 봐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동서가 나보다 육아 선배이니까 가르쳐주면 많이 배울게. 아이, 선배라뇨.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막상 해보시면 형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형님은 뭐든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실전은 다르잖아. 나는 동서가 지우 키우는 거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나는 동서만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서가 많이 알려줘. 알겠지? 부탁 좀 할게. 형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또 제가 도와드려야죠. 형님의 임신 소식을 축하하는 제게 형님은 고마움을 전하며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뭐든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형님이 저한테 도움을 바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부담은커녕 감사하고 영광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뭐라고 형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형님께서는 제가 딸아이 육아를 잘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곁에서 많이 가르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겸손한 형님의 말씀에 저도 뭐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저희 대화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기막혀 하시며 저를 혼을 내시는 겁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네가 뭘 가르쳐? 예. 네가 뭐라고 네가 큰애를 가르친다 만다 하는 거야? 너 뭐라도 되니? 네가 큰애보다 뭐 잘난 게 있기나 하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는 그냥 형님께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형님이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좋다고 한 것뿐인데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 동서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니, 큰애 입장에서야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큰애가 워낙 겸손하고 착하니까 그러는 거고. 제가 그런다고 너는 네가 정말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야? 아이고, 고졸 주제에 어디 박사를 가르치겠다고. 야, 쟤는 의대 나와서 박사까지 딴 엘리트이고 너는 고졸 나부랭이 아니야. 육아든 뭐든 네가 누구한테 뭘 가르칠 군번이니? 지 새끼나 잘 키울 것이지 어디 손을 얹으려고 그러고 있어. 괜히 너 같은 거 입김 닿았다가 우리 큰손주 탈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너는 괜히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혹시라도 너 때문에 괜히 부정 탈락. 그저 제가 싫기만 하신 시어머니는 제가 혹여나 형님 일에 간섭하여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냐겠냐며 혼을 내셨어요. 아무리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라고 고부관계는 남보다도 못하다 그래도 그렇다고 동서지간에 잘 지내는 꼴마저 보기 싫으신 건지
괜히 죄 없는 저와 괜찮다는 형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시어머니가 참 고약하다 싶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부정이니 입김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미워 차별을 하시던 시어머니를 참아보려 노력해봤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며느리니까 내가 못났다 생각하고 시어머니 성질머리를 받아들였지만 제 참을성도 점점 바닥이 나는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시간이 흘러 형님은 무사히 임신기간을 보내시고 출산을 하셨던 날이었습니다. 형님 뱃속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형님이 임신한 내내 형님을 챙기시며 손주를 볼 날을 기대하셨는데 다행히도 형님은 노산에 비해 무리 없이 출산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형님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되셨죠. 그리고 형님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마친 후 한 달 보름 뒤에야 시댁으로 인사를 오셨습니다. 출산날 병원에서 잠깐 병문한 게 전부였던 저 역시 형님이 시댁으로 오신다는 소리에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그때는 형님도 정신이 없으셔서 제대로 축하도 못 드렸고 저도 몇 년 만에 얻은 귀한 조카를 반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와 시조카를 인사시켜주고 싶기도 했고요. 마침 그즈음 저는 엄마의 일을 물려받아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남편과 달리 여유가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남편을 두고 딸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푹 쉬어서 그런지 이제는 좀 괜찮아. 동서가 걱정해준 덕분인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나요? 안 그래도 너무 해드린 게 없어서 죄송했던걸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축하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래, 너무 고마워, 동서. 동서 마음이야 따로 말 안 해도 내가 잘 알지. 아이고, 누가 보면 애는 네가 낳은 줄 알겠다. 이제 막 몸 푼 큰애는 저렇게 곱고 예쁜데 너는 몰골이 왜 그 모양이니? 어디서 시달리다 온 거니? 제 꼴이 좀 그런가요? 아무래도 애 키우고 하다 보니 제 몰골 챙기기가 쉽지 않네요, 어머니. 너 이제 결혼도 한 애가 너무 그러고 다니지 마라. 결혼 전에야 다녀도 욕할 사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잖니. 네가 너무 예의 없이 그런 몰골로 다니면 너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욕먹고 우리 집안도 욕먹는 거야. 너는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걸 몰라? 예, 주의할게요, 어머니. 그날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한테 갖은 잔소리를 하시며 날선 반응을 보이셨죠. 그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다 보니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아니었지만 형님 임신을 축하해주러 온 날까지 그런 소리를 하셔야 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저희 딸애도 말을 곧잘하고 남의 말을 알아듣는 시기였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딸애가 시댁에만 다녀오면 시어머니가 하시는 이상한 말을 듣고 자꾸 무슨 말이냐 물어오기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주의를 부탁드린 참이었습니다. 뒤에서 뭐라 욕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제발 아이 앞에서는 조심해달라고 말이죠. 대학 교수라서 알만큼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시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제가 오죽 싫으면 저렇게 하실까 싶었어요. 어쨌든 애 앞에서는 그러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제가 걱정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죠. 사건은 제가 시조카를 안아 들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형님이 오랫동안 고생하다 낳은 아이였으니 저한테도 당연히 귀한 아이였고 제 시조카라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어 형님도 괜찮다 하시기에 아이를 안아 들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니?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네가 지금 하는 짓 보고 하는 소리지? 너 뭐 하는 짓이냐니까? 당장 아이 내려놓지 못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애 잘 봐요. 혹시 아이 떨어뜨릴까봐 걱정하시는 거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애 키우는 엄마인걸요? 네가 애를 키웠던 안 키웠던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내 손주 내려놓으란 말이야.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는 천한 것이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왕자님을 만져?
네 손 잘못 타서 우리 왕자님 잘못되면 어쩌려고?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천하다고요? 그래, 천한 것. 너 시장에서 더럽게 젓갈이나 주무르다 온 손으로 애를 만질 생각을 하니? 우리 귀한 손자한테 평균이라도 옮기려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시조카를 안아들었다고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젓갈이나 파는 사람이라 천하고 더럽다고 귀한 손자에게 해라도 갈까 싶었던 거죠. 젓갈 장사하는 게 무슨 나쁜 일도 아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어쩜 저렇게 무시하는지 시모의 망언에 저는 속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 된 도리로 참아왔던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애미야, 너는 뭐 안다고 저 꼴을 그냥 보고만 있니? 말리 생각을 했어야지. 야, 얼른 떨어져, 얼른.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동수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괜찮다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면 어째요? 괜찮다니. 너는 뭐가 그렇게 괜찮기만 하니? 사람이 너무 마음이 넓어도 안 좋은 거야. 너도 이제 아이 엄마인데 새끼 걱정을 먼저 해야지. 저런 것들 손에 괜히 맡겨서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는 어렵게 가진 아들의 걱정되지도 않니? 남도 아니고 동서가 제 아이 못 알아볼 일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동서한테 천하다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머니. 너 자꾸 제 편들 것 없어. 저런 것들 잘해주고 편들어 줘봐야 은혜를 아는 줄 아니? 원래 가진 것 없고 천박한 것들은 잘해줄수록 기어오르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도 쟤랑 거리 둬라. 잘해줘 봐야 뭐 뜯어먹을 생각이 나겠지. 이참에 아주 연을 끊던가 해야지. 이러다 지유 저 기집애 하는 거 보고 우리 왕자님이 나쁜 물이라도 들면 어떻게 하니? 형님이 너무한다고 시모를 말리는데도 시모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끝까지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제는 대놓고 저를 거짓 취급하며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까지 무시하고 있었어요. 나는 건드려도 내 자식 건드리는 건 못 참는 게 부모 심정이다 보니 그 순간 저도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형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형님 편의 조카와 제 딸아이를 맡긴 후 다시 시모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끝까지 제게 삿대질하며 개 무시를 하는 시모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죠. 늙어서 노망이 났나?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헛소리를 하고 있어?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은 패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뭐야? 너 지금 나 때렸니? 네가 내 뺨을 쳤어? 그래, 쳤다. 왜? 한 대 맞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드세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길래 한 대 맞고 번쩍 정신 차리시라고요. 야 이거사, 네가 뭔데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너 이거 천박하다 했더니 경호도 모르고 감히 시어머니를 때려? 네가 깡패야? 망나니야? 너 뭐냐 정말? 그럼 얻어맞기 전에 정신 차리시던가. 평소에 잘 좀 하시지. 내가 언제까지 참을 줄 알았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나는 사람인데 내가 평생 참을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우리 애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하나 무시하는 건 참는다 그래도 우리 엄마랑 내 새끼 무시하는 건 더는 못 참아. 뭐야? 그럼 내가 지금 네 딸이랑 애미 무시했다고 뺨을 때렸다 이거냐? 이거 아주 돌았네.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감히 시어머니 뺨을 때리니 못 배운 거사? 야 이 빌어먹을 거사. 빌어먹고 못 배운 게 누군데 지금 나더러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는 어머니는 대학 교수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인간이 어쩜 그렇게 개차반이에요? 아니 그따위 인성으로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어머니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네요. 나는 그래도 어머니가 대학 교수라고 말귀는 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싶어서 말이야. 근데 내가 사람도 아닌 짐승이랑 계속 상종해줄 이유가 있나? 그래서 한 대 때렸어요. 뭐 잘못됐어요? 너 여태 얌전하게 있던 애가 갑자기 왜 이러냐? 너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얘가 원래 이럴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너 갑자기 왜 이래? 어디 믿을 구석이라도 생겼냐? 어? 왜요? 믿을 구석 생겼으면 이래도 되는 건가?
믿을 구석이야 원래 있었지만 제가 이제 더 안 참겠다 이거예요. 내가 바보 등신도 아니고 언제까지 당신 폐악을 참아줄 줄 알았어요? 애초에 늙고 끝발 떨어지면 자식들 눈치도 볼 줄 알고 그랬어야지. 평생 당신이 왕처럼 군림할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당신 눈치 안 볼 거예요. 그동안이야 당신 같은 사람도 내 시어머니라 생각하고 참아왔던 거지만 이제 나 시어머니 없는 셈 치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개똥보다 못하게 취급하는데 내가 왜 당신을 시어머니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심오만 며느리 인정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그러면 나도 똑같이 당신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얘가 진짜 뭘 잘못 먹었나. 그래서 너 믿을 구석이 뭔데? 뭐길래 그동안 쥐죽은 듯 살던 애가 이렇게 당당해진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뭐 믿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했는데요? 어머니야말로 끈 떨어진 년이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학교에서 불러주지도 않는다면서요? 있던 재산은 다 까먹고 자식들한테 구걸하며 사는 주제에 뭐가 잘나서 사람을 무시하기를. 나도 어디 가서 쉽게 무시당할 만큼 팔푼이 아니고 시장에서 일한다고 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재산이 얼마인 줄은 알고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천할 것 같은 소리가 나올까? 그리고 저는 제 가방에 들어있던 건물 증여 계약서를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그날 제가 엄마에게 건물 증여를 받고 오는 참이었거든요.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이라는 동네에 상가 수십 개가 들어있는 건물에 증여 계약서를 본 시모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저나 저희 집이나 늘상 무시하던 사람이었으니 제가 갑자기 증여 계약서를 내미는 게 믿기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친정엄마에게 건물을 증여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시모는 잘 모르고 있었겠지만 저희 엄마가 건물 수십 채를 가진 알짜 부자이셨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셨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부자인지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젓갈 장사 10수년 하는 동안 얼마나 떼돈을 벌었는 줄 알아요? 한창 장사 잘 될 때는 한 해 매출이 수십억이었어요. 우리 집 젓갈을 재벌집 사모님들이 사가셨다는 말이에요. 하도 인기가 많아서 돈 있어도 못 사먹는 게 우리 집 젓갈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 손맛 하나로 재벌가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재벌집 사모님들도 우리 집 젓갈 먹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였는데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우리 집 젓갈을 무시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은 우리 집 젓갈 맛도 못 봐, 알아? 그런데도 귀한 줄 모르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쓰레기 취급을 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사람을 쓰레기 취급을 하네? 그것도 당신 손녀를 말이야. 내가 아무리 밉고 싫어도 지우는 어머니 손녀였어요.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나요? 하긴 이제 그것도 별 의미 없겠네. 당신이랑 영 끊고 나면 우리 지우한테는 친할머니 따위 없을 테니까. 그래도 뭐 우리 지우가 아쉬울 건 없죠. 쌓아놓은 재산 다 까먹고 물려줄 것 하나 없는 할머니보다는 시장에서 젓갈 장사했더라도 수백억 부자인 외할머니가 낫지 않겠어요? 당신이 하도 무시해서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 엄마, 우리 집 꽤 잘 살거든요. 그럴 리가. 네가 잘 산다니 그게 말이 되니? 아니 젓갈이 맛있어 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거 팔아봐야 뭘 얼마나 안다고 그걸로 건물을 샀어? 대학 교수들은 자기 전공만 공부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러더니 어머니도 그런가 보네요. 당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니까. 하긴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교수식이나 되어서는 돈 벌 줄도 모르고 쓸 줄만 알았겠지만. 근데 이제 돈 달라 할 아들 하나 없어지니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머니 돈 쓰던 씀씀이를 형님네가 혼자 감당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괜히 형님한테만 죄송해지게 생겼네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내 사이 끊어버리려고 그러니? 너 그깟 돈 좀 있다고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먼저 사람 가진 것 가지고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였잖아요. 당신이 나랑 우리 집안을 얼마나 무시했었는데 이제 와서 겨우 이것 가지고 속이 상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끊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제정신이라면 자기가 먼저 연 끊을 거예요. 할머니라는 사람이 손녀를 자기 손녀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 꼴 그냥 두고 보겠어요? 아무튼 나랑 당신도 이제 끝입니다. 어때요? 이제야 마음이 개운하세요?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 이제 안 보고 살 수 있는데, 아니지? 아들도 못 보게 생겨서 속상하시려나? 아무튼 저희 식구들은 다시는 어머니 찾아올 일 없으니까 앞으로는 둘째 아들이랑 손녀는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아, 그리고 매달 드리던 용돈 앞으로 없으니까 씀씀이를 줄이시던가 돈을 버리시던가 알아서 하시고요. 네가 정말 이러고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러는 꼴을 우리 아들이 용서할 것 같니? 망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일 거야. 너 같은 며느리 애초에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후회스럽구나. 시모는 끝까지 제게 악담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시모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남편은 정신이 멀쩡히 박힌 사람이었고 가정까지 꾸린 남자가 처자식을 버릴 일은 없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시모에게 너무했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시모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던 남편 역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늘 미안해하며 참고 사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던 남편은 제가 기어이 시모에게 대들었다는 말에 잘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화 안 내? 내가 아주 깽판을 쳐버렸는데 나 어머니 뺨 날리고 막말까지 했어. 당신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야. 그리고 말년에 자식 덕 못 보고 살게 할 거라고 협박도 했는데. 내가 왜 화를 내? 당신이 그럴 만했으니까 그랬겠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모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화를 낼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나도 이제 엄마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겠다 싶어. 그동안은 부모라는 이유로 마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자식 입장을 생각 안 해주시는데 나라고 어쩌겠어. 그렇다고 아빠인 내가 우리 딸까지 상처받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 물론 당신과 장모님 뵐 낯도 없고 그동안은 당신이 참아줘서 나도 두고 봤던 거지만 당신이 더 못 참겠다고 하면 나도 더 이상 강요할 생각 없어. 오히려 속 시원하게 한바탕 퍼붓고 나와서 잘했다 싶네. 당신 그동안 쌓인 거 많았을 거 아니야? 이왕이면 더 난리 피지 그랬어.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애도 있고 어린 조카도 있는데 내가 더 할 수가 있나.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어. 우리 집안 무시할 만한 집안 아니라고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고 내가 건물 증여 계약서 내밀었더니 당신 어머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 네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막 더듬더듬 하시는데 마치 꼭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인 거야. 그 표정을 당신이 봤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 뭐 좋게 끝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속이나 후련해서 다행이야. 아무튼 앞으로 당신이 절대로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돼. 나도 앞으로 안 보고 살고 싶으니까. 근데 정말로 당신 괜찮겠어? 나야 시어머니가 남보다 못하니까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지만 당신은 그래도 엄마잖아. 낳아준 부모님이랑 의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나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위하는 일인 것 같아. 엄마가 변하면 몰라도 계속 똑같다면 평생 다시 못 만나는 거지 뭐. 그게 우리 딸을 위해서도 맞는 일인 것 같아. 잘못된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건 어른들로 충분하잖아. 다행히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저를 따라 시무와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저희 가족을 위해 준 남편의 결정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시무와 연을 끊었지만 형님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지 죄가 없으셨기에 형제 사이까지 멀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다행히 아주버님과 형님도 저희 부부의 결정을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장남 장손 좋아하시던 시모였으니 우리쯤이야 없어도 어떨까 싶었는데 저는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께서도 시댁과 인연을 끊기로 하셨던 거죠. 그날 저와 시모의 싸움을 보고 형님도 꽤나 생각이 많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모가 사람 가려가며 차별하는 걸 보며 저런 시모를 어째야 하나 마음이 복잡하셨던 거죠. 게다가 저희가 시모와 연을 끊은 뒤로 시모가 형님과 시조카에게 집착을 보였나 보더라고요. 이제 믿을 건 큰아들밖에 없다면서 아직 어린 손자를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직 말도 못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지 않나. 조기 유학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 모습에 형님은 시모가 어린 아들까지 망칠까 걱정이셨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제대로 된 교육관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시잖아.
애초에 사람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상의 끝에 어머니랑 거리를 두기로 했어. 그래도 어머니 사정을 아니까 남편이 생활비만 챙겨드리기로 했지만 아무튼 이제 형제끼리라도 의지하고 지내봐 동서. 그렇게 결국 시모는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은 신세가 되며 독거노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게 사과하지 않는 걸 보면 절대로 시모가 바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들도 다시 시모를 만나는 일도 없겠죠. 그렇게 시모와 연을 끊은 뒤로 저희 세 식구는 더욱 안정을 찾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라면서 시모에게 시달린 게 많았는지 차라리 연을 끊고 지내는 지금이 낫다고 하고, 저희 딸도 잘해주는 외할머니가 좋다며 친할머니는 찾지도 않네요. 그럼 땅을 치고 후회할 시모를 뒤로하며 제 이야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